안녕하세요. 예, 박순희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네, 말을 크게 못하니까 조금만 더 양해해주고 이렇게 수업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잘 들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네, 이렇게 하트로 담아서 네, 조금만 소리를 키워서 잘 들어줍시다. 목을 조금만 많이 쓰면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이해해주길 좀 부탁할게요. 자, 오늘은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성립을 모든 순간에 다 해야 되는 거야. 한순간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항등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x 플러스 1은 1 플러스 x다. 자, 요 식은 항등식이, 그러니까 요 등호가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게 맞는지를 체크해 봅시다. x의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맞나요? 맞죠? x에다가 양면에 똑같이 0을 넣어도 등호가 성립하겠죠. 1을 넣어도 등호 성립하고요. 뭐 마이너스 7을 넣어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0.395를 넣어도 성립합니다. 이 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언제나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맞다. 즉 항등식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을 볼까요? 자, 이 식은요, 항등식이 맞을까요? 자, x야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 한번 넣겠습니다. 그럼 0의 제곱은 0이니까 0 빼기 1은 0이다. 요 등식이 성립하나요? 아니죠.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1을 넣으면 성립하잖아요. 1 한번 넣어볼까요? 1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네, 성립하네요. 그렇지만 그런 한 가지 경우만으로는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항등식은 언제나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래야 항등식인 거예요. 3번 볼까요? 자, 이 식은 이 등호가 언제나 항상 성립하나요? x값에 얼마를 넣던 언제나 성립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x값에다가 넣어보세요. 실제로 이 두 등식은 성립합니다. 우리는 얘를 분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분배 법칙이 있죠. 실제로 얘를 분배하면 이 식이 되기 때문에 두 식은 x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등식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등식이 되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죠? 왜? 모든 x에 대해서 그 모든 x값에 어떤 거를 넣는다 하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하시나요? 연애? 남자친구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 연애 전선이 항등식인가요? 전선이 항등식이려면 언제나 항상 사랑을 해야 돼요. 항상 네 남친이 너를 열받게 해도 네 남친이 너를 빡치게 해도 항상 사랑하면 너희들의 연애는 항등식인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은 짜증나서 어느 순간은 걔가 싫어서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생겼다.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앞으로 항등식인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간 하겠지, 연애. 아닌가? 하겠죠. 네. 자,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은 항등식의 성질인데요. 항등식은 양변의 동료항에 일단 써봅시다. 개수가 같으면 됩니다. 개수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개수는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를 좀 더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항등식은요, 양변 동료항의 숫자가 같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있어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요? 자, 이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요 등호가 언제나 항상 성립해야 돼요. x에 어떤 값이 들어오건, 그쵸? x에 여기다 0, 0, 0, 0이 들어오건, 1이 들어오건, 그쵸? 똑같이 1이 들어오건, 똑같이 2가 들어오건, x 값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x제곱 앞에 개수가, 그러니까 숫자가 a죠? x제곱 앞에 숫자는 a 다시죠? 이 두 개가 같으면 돼요. 동시에 요 1차식 x 앞에 숫자가 b죠? 그 다음에 요 1차식 x 앞에 숫자가 b 다시죠? 이 두 개가 같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상수항 c와 여기 상수항 c 다시가 같으면 돼요. 무슨 말이야? 여기 a와 a 다시가 같고 b와 b 다시가 같고 c와 c 다시가 같다면 x값에 똑같이 어떤 값을 집어넣건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은 숫자들끼리 같으면 된다. a와 a 다시가 같고 동시에 b와 b 다시가 같고 동시에 c와 c 다시가 같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동그라미 1번은 어떤 2차식이 0이 되는 순간인데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 즉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쵸. x제곱 앞에 숫자 a와 x 앞에 숫자 b와 상수항 c가 모두 다 0이 돼버리면 됩니다.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모두 다 0이 되면 항등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뒤에 문제 풀면서 조금 몰라도 일단 넘어가 봅시다. 어쨌든 숫자끼리 같으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사실상 3번을 잘 이해하면 돼요. 3번을 잘 이해했다는 것은 위에 있는 이야기도 다 잘 이해했다는 거니까. 자, 3번 미정계수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미지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 자, 이거를 줄여서 미지의 미자와 정한다의 정자를 줄여서 이것을 미정 써봅시다.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밑줄 개수비교법이고요. 그중 나머 또 하나가 수치대입법입니다. 자, 개수비교법부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식을 정리해서 개수, 숫자죠, 그쵸? 그 개수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 거냐면 요렇게 요 위에서 배웠던 요 사실들, 요 개념을 이용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숫자냐면 계산하기 쉬운 밑줄. 계산하기 쉬운 것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개수를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은 개수비교법이 있고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문제마다 개수비교법이 유리할 때가 있고 수치대입법이 유리할 때가 있고 둘 다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적응해 나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가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저 지금 내용이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를 풀면 이해될 수도 있거든? 문제를 다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등식이 밑줄 x에 대한 항등식 밑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일 거잖아.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인데요. 1번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개수비교법이 뭐였지? 양변의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 자, 그러면 좌변은 지금 전개가 되어 있고 우변은 지금 묶여져 있으니까 자, 우변을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개 기억나죠? 전개 x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5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0. 동류항인데요. 동류항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좌변과 여기에 있는 우변에 뭐를 비교한다? 개수를 비교한다. 숫자를 비교한다. 비교해봐. 그럼 x제곱 똑같으니까 앞에 숫자 1, 1 똑같은 거고 요 a가 누가 되면 되겠어? 3이 되면 되겠지. 요 b는 누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겠지. 자, 따라서 끝났죠?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게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게 돼요. 실제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양면에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항상 똑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방법? 개수 비교법. 자, 이제 괄호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 2번은 뭘 쓸 거냐면 수치 대입법을 한번 해볼게요.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 뭔데? 수치, 적당한 숫자를 뭐 한다? 대입한다. 적당한 숫자는 뭔데요?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기 편한 숫자. 자, 적당한 수 대입 한번 해볼게요. 얼마 대입할게요? 얼마 대입할까요? 일단은 제일 만만한 0 이런 게 제일 쉽죠. 저는 막 350 이런 거 대입하고 싶은데요. 해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숫자를 써? 쉬운 숫자 쓰면 좋지. 그쵸? 계산 쉽게. 0 대입하자. 그럼 0. 좌변은 3은 우변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1. 자,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예쁘게 써주면 얘는 좀 넘겨서 생각할게요. 그럼 A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다시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식 하나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얼마 대입할까 이번엔?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좋을까? 저는 1 한번 대입해볼게요. 1. 선생님 왜요? 대입을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좌변부터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대입하면 2 더하기 그 다음에 3은 자, 우변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 왜? 1 빼기 1은 얼마가 되겠어? 0. 그치? 1 빼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싹 다 0으로 사라지게 돼요. 1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곱해봤자 0 되겠지? 싹 다 사라지게 돼서 B만 남게 됩니다. 오, 좋죠. 따라서 계산해보자. B는 얼마가 되겠어? B는 6. 요 식을 여기다가 적당한 식에다가 꽝 하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B를 넣어주게 되면 A값 얼마 나와? 6 넣어주면 요거 이상하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나오겠니? A는 목 아파. 네, A는 4 하고 나오게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B는 6, A는 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치 대입법. 선생님, 왜? 이 문제에 괄호 2번에 개수 비교법 하면 안 돼요? 개수 비교법 하고 싶어요. 이쪽 전개해서 양면 숫자 비교해서 하면 안 돼요? 되죠. 좋죠. 그치만 이 문제는 개수 비교법보다는 수치 대입법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중단원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정하시오. 자, 밑줄 쳐야지. x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 푸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방법? 개수 비교법. 또 하나는 무슨 방법? 수치 대입법. 그 중에 편한 거를 갖다 쓰면 된다. 괄호 1번부터 봅시다. 괄호 1번은 뭘 할까요? 어떤 방법 쓸까요? 이 둘 중에? 전 개수 비교법. 저도 개수 비교법 쓰겠습니다. 분배합시다. 이쪽은 전개가 되어 있고 이쪽은 전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개해줘야겠죠.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자, 이제 여기 있는 좌변과 여기 있는 우변의 개수, 숫자를 비교하자. x제곱 똑같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 a니까 3하고 a가 똑같으면 되겠네? 그치? 플러스 2 플러스 b니까 요 2하고 b가 똑같으면 되겠다. 끝났네. a는 3, b는 2.
쉽게 풀 수 있었죠. 자, 괄호 2번은 어떤 걸 쓸까요?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2번은 수치대입법. 저도 수치대입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수비교법 안 돼요? 돼요. 이쪽 전개해서, 우변 전개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을까요? x에 가만히 보니까 얘를 없앨 수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대입하면? 2를 대입합시다. 2를 대입하자. 그러면 좌변은 2의 세제곱 8, 2의 제곱 4a죠. 4a 플러스 4. 2 대입하면 이쪽은 전부 다 빵이 되죠. 왜냐면 0 곱하기 어떤 수는 0인 거니까 0 하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끝났네요. 4의 2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x에다가 얼마 대입할까요? x에다가 쉬운 거 0 대입. 0 쉽죠. 0 대입. 0 대입해보자. 0, 0 대입하면 4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니까 4.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b.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 b는 1. 끝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내려와서 함께 해결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문제는 선생님이 한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 노래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곡의 연주곡이었습니다. 노래 좋죠? 그쵸? 좀 쉬었더니 목이 나아졌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을 조금만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목이 아파가지고 크게 말을 못하겠어.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자, 보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인데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와 b의 값을 양변의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과 양면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자, 밑줄 한번 쳐볼까? 자, 양면의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 밑줄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양면의 개수를 비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쵸?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수치 대입법. 용어를 몰라도 되긴 하지만 알면 또 멋있잖아. 그쵸? 자,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이게 뭐였더라? 개수 비교법.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문제 풀 때 뭘 쓸 거냐면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전 한번 풀어볼래요.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한번 혼자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답이 같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는 수치 대입법만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과 우변에 적당한 수를 대입합시다. 얼마 대입할래요? 딱 보이는 게 1 한번 대입하고 싶네. 1 한번 대입해볼까? 선생님 왜 1이요? 1 대입하면 요거 날라가고 요것도 날아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을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을 대입했더니 이쪽 날라갔고요. 빵. 이쪽 날라갔고요. 빵. 남는 건 마이너스 1이고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3 하고 나오는데 잉? 이게 뭐야? 잉? 잉? 맞냐? 잉? 이게 뭐지? 자, 이게 지금 그냥 맞는 식이에요. 그쵸?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맞죠?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식을 우리가 구해버린 겁니다. 잘못 대입한 거죠. 적절하게 대입할 만한 적절한 수가 아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다른 수도 대입해보자. 얼마 대입할까? 오케이. 0 대입해볼까? 좋아요. x에 0을 한번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게 말하니까 목소리가 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니? 네. 자, 0 한번 대입해볼게요. 0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1이죠. a고요. 요 0 대입하면 요 마이너스 살아있죠? 그럼 마이너스 b고요. 마이너스 1은 자, 0 대입하면 0, 0, 3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해주면 a-b는 요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4입니다. 라는 요런 예쁜 식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문자가 A, B 두 개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해요. 문자 개수만큼 식이 필요하니까. 자, 이번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할까요? x에 얼마를 대입하고 싶으세요? 자, 막 변태같이 막 34요, 뭐 마이너스 2분의 7이요 이런 거 아니야? 너무 변태 같잖아, 그치? 쉬운 거. 계산하기 쉬운 거. 얼마 대입할까? 저는 2가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1도 좋은데 저는 2 대입하겠습니다. 2를 대입해주면 2 대입하면 a 곱하기 2 대입하면 1이잖아. 그치? 그럼 a 여기 2 대입하면 1이잖아. 그럼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자 여기 2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2, 4, 8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6, 12 그 다음 플러스 3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식도 예쁘게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는 자 계산해 볼게요.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넘어오면 0 하고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예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B 문자 2개, 그 다음에 A, B에 대한 식도 2개. 연립을 하면 풀리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식 2개 가져올게요. A-B는 4 가지고 오고요. A 플러스 B는 0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가지고 와서 이 2개를 연립합시다. 연립. 자, 그럼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어떻게 할까? 이 식을 예를 들면 더해볼까?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여기 2a고요.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싹싹 소거돼서 지워지죠? 이쪽은 더해주면 4만 남게 돼서 끝났다. a값 얼마? a는 2고요. b는 어떻게 구해요? b는 뭐 적당히 요 식을 아무데나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딱 뭐 밑에 식에 대입해도 되고 위에 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a에다가 2를 대입합시다. 그럼 2 더하기 b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치 대입법이 되게 돼요. 개수비교법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개수비교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좌변을 다 전개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한데 다 전개한 다음에 양변의 개수를 숫자를 비교해주면 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함께 해결하기도 풀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항등식의 표현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겠죠. 그렇죠? 난이도가 조금 높은 심화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래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같은 표현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밑줄 한번 쳐보자. 자,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 밑줄.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과 동그라미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식이 성립할 때 밑줄. 그다음 동그라미 3번 x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임의의 x에 대하여 밑줄. 자, 다시 항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x값에 상관없이 x에 뭐가 들어오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어떤 것이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x,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지. 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x값에 뭐가 오던 관계없이 x는 상관이 없어.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지. 그 말은 임의의 라는 말과 똑같은 말. 임의의 x에 대해서 식이 성립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다시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식이 성립한다라는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이 모두 같은 말이에요.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성립한다. 그 말이 즉 모두가 성립하니까 관계가 없다. 그 말은 임의의. 선생님, 임의의라는 말의 뜻이 뭔데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볼까요? 여기 지금 선생님 국어사전 찾아놨는데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임의의라는 말에 뭐가 나왔냐면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거든. 모든 게 다 성립하는 거니까 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임의라는 말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다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중단원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쳐야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성립한다. 이 구절을 보자마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항등식이구나. x에 대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주어진 요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항등식이니까. 자, 그럴 때 문제에서 a부터 g까지 다 더한 이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가만히 째려봐봐. 요 식을 가만히 째려보면 a, b, c, d, e, f, g가 어딨어? 여기 a, b, c, d, e, f, g 여기 있지. 그럼 이 식에서 요 우변에서 누가 사라져야 돼? x의 6제곱 사라져야 돼. x 5제곱 사라져야 돼. x 4제곱, 세제곱, 제곱, x. 요 x, 지금 밑줄 친 형광펜 칠한 요 부분들만 다 사라지게 되면 a부터 g까지가 남게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해봐. 요 x 값을 다 없애려면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얼마? 0 대입하면 아닙니다. 0을 대입하면 안 돼요. 왜? 0을 대입하면 x가 사라지는 건 맞는데 앞에 a도 같이 사라져버려. 요 b, c, d, e, f 다 사라져버리잖아. 0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0은 아니야. x만 사라져야 돼. 요 x들만 사라지고 앞에 숫자 남아야 돼. x에 얼마 대입하면 될까? 얼마? 1 대입하면 되겠죠. x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볼까요? 좌변 1 대입하면 1제곱이니까 1, 1제곱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은 1 대입해봐. a 곱하기 1의 6제곱 1의 6제곱은 1이지. a 플러스 b 곱하기 x 1의 5제곱 b만 남겠지. 그 다음 c, d, 그 다음 e, f, g만 남겠네. 끝났네.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바로 요거네. 요거 계산하자. 요거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두 개예요. 너는 요 구절을 읽고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니?
두 번째, 요 x값을 날리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할 수 있니? 요 두 가지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고, 다시 돌아와서 바로 다시 본문, 여기로 갈게요. 여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 요 내용도 좀 중요한데요. 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항등식의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자, 밑줄 한번 쳐보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먼저 파악, 밑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문자에 대해서, 밑줄,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 두 문제를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요. 두 식을 한번 잘 째려보세요. 그리고 두 식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 모든 실수 얘는 뭐야? X죠. 얘는 어때요? 모든 실수 K죠. 그렇죠. 얘는 모든 실수 지금 주인공이 X야. 주인공이 X고 얘는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K야, K. 자, 그러니까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먼저 얘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자가 X니까 X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식 가져올게요. KX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인데요. 자, X로 식을 정리합시다. X로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X로 묶어주자. 그럼 공통에서 X로 묶일 거니까 K 남고 플러스 1 남고 X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 플러스 K 플러스 1은 0하고 이렇게 남게 됩니다.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만 문자고 나머지는 다 숫자라고 생각해도 무관해. 다시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만 문자, 나머지는 싹 다 숫자. 그러니까 숫자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0 되고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0 되면 되는 거죠. 아, 따라서 K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된다? K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답이 되게 됩니다. 이게 1번의 답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은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인 거니까 요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식 가져와 볼까? KX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인데요. 자, 이젠 K로 묶겠습니다. K로 묶을 거니까 K가 있는 식 나와야겠죠? 자, 공통인수 묶어볼게요. K로 묶을게요. 그럼 X고요. 이쪽 식은 플러스 1만 남죠? K 남게 됩니다. 그 뒤에는 뭐가 남아요? 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 문제는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만 문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0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숫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싹 다 0이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1이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즉 x는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라는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 x에 대한 항등식이냐 아니면 k에 대한 항등식이냐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로 가서 이제 문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이거가 자 밑줄 쳐야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밑줄 딱 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세 글자. 무슨 등식? 그치? 항등식. 항등식이구나. 그런데 조심할 거. 누구에 대한 항등식? 아,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주인공이 K구나.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뭐에 대해 정리해야 된다?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 K로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식을 분배를 좀 하겠습니다. K로 정리할 거니까 싹 다 분배합시다. 분배하면 KX, 분배하면 플러스 X, 분배하면 2KY, 분배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K에 대해서. 그럼 K로 묶어. K가 있는 것들. K 있는 거 가지고 와서 K로 묶겠습니다. K 묶어주면 공통인수 X 플러스 2Y 그리고 K 묶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 취급.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 숫자도 0이고 뒤에 숫자도 0이면 끝나겠지. 얘가 0이고 얘도 0이면 끝난다. 자, 식 써볼까요? x 플러스 2y가 0이면 되고요. 요 식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0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 얘는 3하고 나오게 되겠지. 그치? 요 두 식을 연립하자. 연립하면 어떻게 할게요? 빼면 되겠죠? 빼면 지워지고 이거 빼주면 마마 플러스 바뀌니까 3y는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y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위아래 아무 식이나 여기다 대입할까요? 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해 주시면 x값 나오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다시요. 마이너스 1 2죠. 플러스 2 플러스 2 그쵸? 플러스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x 플러스 y 두 개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 답은 1인 거니까 답은 3번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오늘 항등식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항등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항등식에 대한 비슷한 표현, 이거 어려운 표현, 요거랑,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그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숫자 취급한다. 예, 요거 내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